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수학 관련 강의 영상이 아니고, 자, 노벨을 위해서 조금 수학 공부법에 갈피를 잡아주는 그런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노벨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독보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을 위한 수학 공부법. 엄밀히 말해서는요, 수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상위권이랑 하위권이랑 공부하는 법이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위권 친구들, 혹은 노베 친구들은 내가 본인이 노베인지부터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베의 정의를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요렇게 생각해요. 물론 노베이스의 약자가 노베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국어적인 의미고, 자기 학년 이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노베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맘대로 왜 그렇게 정의를 해? 그래야지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1이라고 한다면, 뭐 예비 고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비 고1이라면 고1 이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노베가 되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중1, 중2, 중3 중에 어느 한쪽에 펑크가 나 있어서 그 개념을 왜 그렇게 되는지 가르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노베라고 합니다. 물론 가끔 한두 개의 개념이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노베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하지만 오히려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가르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을 때, 그땐 여러분들이 내가 노베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노베라는 걸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자세가 거만하게 돼요. 나는 노베가 아니니까 남들처럼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남들처럼 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잡생각이 들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 노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자기 이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본인이 노베라는 거를 일단 인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하면요, 그 밑에 있는 요놈들이 이제 가능하게 돼. 여러분들이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슬프지만 노베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뒤는 쉬워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르게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들처럼 선행학습 빨리 빼거나 혹은 엄청나게 빨리 공부하는 식으로 속도를 추구하진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남들과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는 이미 늦었으니 퀄리티로 승부하겠다. 즉, 깊이로 나는 출발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번, 두 번, 몇 바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깊게 하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한 번만으로 돼요? 당연히 한 번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요, 공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학교 진도보다는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그렇게 개념 공부를 차근차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문제풀이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하시면 위험합니다. 자, 문제풀이를 내가 맹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유형의 문제에 노출이 되면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쉬게 되면은 그것이 증발되게 됩니다. 수학은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하면요, 내가 다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아들, 딸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일단은 알고 나서 문제풀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가지의 마음가짐이 사실상 1번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들이 노베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은 속도보다는 깊이, 그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돼 있고,
요거는 지금 와닿지 않겠지만 문제풀이를 여러분 지향하게 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시간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에 투자한 시간의 거의 95%는요 전부 다 문제풀이에 쓰고 있을 겁니다. 그 마저 5%마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강사들이 앞에서 치는 개념을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한 거를 이해가 아니죠. 그런 것을 착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을 마음가짐을 토대로 우리는 해결책을 봐야 되는데, 자, 해결책은 뭐냐? 일단 당연히 노베들은요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려운 상태입니다. 맞아요? 애초에 혼자서 그냥 교과서 보고 잘 됐으면 노베가 됐을 리도 없어요. 자, 그래서 노베도 그렇고 일반 평범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강의, 렉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그냥 단순하게 듣고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은요 뭐가 없냐면 얘가 없어요. 메타인지라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말은 메타인지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아는 걸 안다 얘기할 수 있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메타인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애초에 이게 없기 때문에 노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타고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으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내가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좀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했다라고 나름 자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잘 들으세요. 백지에다가 정리해 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즉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절대 뭐 학교 쌤이나 강사처럼 막 팬시하게 막 그렇게 멋있게 가르치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언어로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유를 대가면서 요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따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예제를 들어가면서 내가 요거를 느낌을 좀 잡아줄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해했다라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 상태에서 백지라는 종이에다가 강의나 혹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지 않고 하나하나 써내려가면서 말로 떠박떠박 설명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바로 수학의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막힘없이 술술술술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놈의 생각의 재료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그래요. 유제와 예제를 가지고 강사처럼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재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무게중심의 정의와 성질을 백지에다가 안 보고 써내려갈 수가 있고 가르칠 수 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유제나 예제를 여러분들이 가르쳐가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공통은 요게 단 두 개예요. 뭐다? 개념 듣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이해했다라고 된 상태에서 백지에다가 정리해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지 체크하시라는 거. 그게 만약에 술술술술 막힘없이 잘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유제와 예제를 강사처럼 설명하고 풀어가면서 여기 들어가 있는 개념에 대해서 부드럽게 설명을 이끌어내갈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문제풀이 지향하랬잖아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개념 공부는요 유제 예제까지는 자기 힘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상태 거기까지가 바로 개념 공부예요. 아시겠죠? 뭐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거 풀라는 게 아니고 개념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그거에 해당되는 유제 예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가르칠 수 있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개념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요게 되면요 그거에 해당되는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시간을 좀 주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그걸 풀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요게 바로 수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은요 모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대로 내가 생각의 재료를 갖춘 상태에서 강사가 풀어주지 않더라도
자기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조금 현실적인 도움 주겠다면은 자, 강의를 뭘 들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강의는 뭐 뭘 고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강의가 올바른 수학을 가르치는 게 좋겠죠.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유를 다 대가면서 설명하는 강의가 좋겠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요, 바로 요거예요. 수학 중독이라는 무료 컨텐츠입니다. 자, 이거 유튜브 여러분들 채널인데요. 수학 중독 선생님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요거 구독하셔가지고 자주 보세요. 자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영상이 짧아요. 한강이 뭐 짧으면 10분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길어도 20분의 앵간해서 잘 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학 중독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 학생들도 요거로 예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중등 수학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수학까지 다 있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너무 노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도 솔직히 버겨워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요거를 꼭 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되게 옛날 강의인데 정선재 쌤이 EBS에서 왕포자를 위한 중학특 강의라고 무료 강의를 찍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능 수학을 위한 중학교의 함수, 도형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꽉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완벽하게 개념을 가르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어려워. 그렇지. 완전 노베라 가지고 내가 이거 계산도 어렵다 라는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뭘 하시냐면 바로 요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51 수학. 요거랑 결이 똑같은데 요것보다 조금 더 밑에 베이스를 갖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 EBS에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 교재도 있으니까 요거 한번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수학 컨텐츠, 강의 컨텐츠를 얘기했다면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요 놈이에요. 스터디 코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공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인데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본질도 좀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금 잡아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뭐 동기부여 컨텐츠도 있고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요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해결책 중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실제로 공부했다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컨텐츠를 새로 할 거냐면은 우리 구독자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백지에 따라 정리하고 가르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그거를 보고 제가 한번 실시간 피드백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구독자들은 선생님 개인 메일에다가 이걸 보내주시면 내가 피드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한 친구들 잘했다 할 거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점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찌됐든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백지에다 써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막히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포인트고 이거를 집중해서 다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유를 하나하나 대가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Y 공부법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데? 계속 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무게중심에 대해서 내가 한번 Y 공부법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뭔가요? 자, 여러분들 수학에서의 정의는 암기가 맞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정의는 뭐예요? 그래요. 중선의 교점입니다. 이건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성질. 크게 두 가지가 있죠.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뭐다? 그래요. 알고 있듯이 2대1로 내분한다는 성질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 공부를 착각하는 게 단순하게 요것만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는 거를 우리는 개념 공부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정의는 외우는 게 맞는데 성질 같은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걸 그려가면서
강사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는 상태에서 무게중심 관련된 유제와 예제를 풀어보시고 가르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무게중심은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어떤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에요. 자, 반띵하는 선들의 교점이니까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거 외워야지 뭐. 이게 바로 무게중심 G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니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6개의 삼각형이 왜 같은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강사처럼. 자, 내가 대충 맛보기 보여줄게요. 이게 중선이니까 평행선을 그으면 얘와 얘의 넓이는 같죠. 내가 이걸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 같은 원리로 여기 길이와 여기가 같기 때문에 얘와 얘는요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돼서 얘도 넓이가 똑같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도 같은 원리로 요놈과 요놈이 넓이가 똑같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즉 아직은 6개의 삼각형이 넓이 같은 건 모르겠지만 2개씩 같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느냐? 똑같이 할 건데 더 크게 볼 거야. 왼쪽이랑 오른쪽을 봐봐요. 자, 그러면은 얘는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중선이기 때문에 밑변이 똑같아서 넓이가 같게 돼요. 그러면 같은 별 딱지 2개 싹 지우게 되면은 왼쪽에는 2개의 별과 오른쪽에는 2개의 동그라미가 같아야 되니까 별과 동그라미가 같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이랑 동그라미가 같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요것과 요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달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와 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3개가 다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내가 이걸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얘를 전부 다 뭘로 바꿔도 돼? 전부 다 한 문자로 별로 이렇게 통일할 수 있겠죠. 이해됐니? 이해되시죠? 자, 근데 수학의 개념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뒤에 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2대1 왜 되는지 설명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핑크색 삼각형 보이세요? 이 삼각형 집중해봐. 자, 봐봐요. 자, 그럼 내가 요렇게 조그만한 삼각형 볼 거고 요렇게 큰 삼각형 볼 건데 얘는 별이 1개 있고요. 요 안에는 별이 2개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평행선을 그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별이 1개고 얘가 별이 2개니까 밑변의 길이는 1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된다?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2가지가 우리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노벨을 탈출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모든 개념과 공식들을 이유를 대가면서 설명해 보세요. 요렇게 강사처럼. 그러고 나서 유제 예제를 가르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풀 때 내가 생각의 재료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해설지를 보더라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노벨들은요 해설지를 보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를 깊고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덕후 진행에 큰 힘이 됩니다. 노벨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빠밤.